안녕하세요. 전국시대의 김유수입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차고송금이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 차고송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등 영업점이 문을 닫았을 때도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한데요. 이 절차는 차고송금한 사람이 신청하면 수취인이 반환 동안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또 차고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한 송금 시에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이후 돈이 입금되게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이체 신청 후에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경우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세상 이야기, 전국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마솥 더위에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마냥 시원하게 보낼 수 없는 건 전기요금 누진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론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끝도 없이 더워지는 날씨에 끝도 없이 틀게 되는 에어컨, 더불어 끝도 없이 올라가는 전기세까지.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만 잡아도 전기세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 줄줄 새는 전기세 막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전기세 고민을 해결해 줄 분이 있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네, 민영 씨 안녕하세요. 오늘의 해결사 에너지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그 줄줄 새는 에너지를 막아주시는 네. 에너지 컨설턴트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과연 어떠한 고민과 또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지 기대를 갖고 들어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요즘 여름이라서 또 이 전기세 걱정 많이 하신다고요? 예. 네. 전기세도 뭐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밖에 나왔다 오면 더우니까 또 안 켤 수도 없고 이러니까 전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시는데요? 우리는 좀 절약한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여름에는 많이 나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에어컨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하루 종일 가동합니다. 다른 집안일을 할 때도 텔레비전을 계속 켜둡니다. 반찬을 꺼낼 때도 냉장고 정리를 할 때도 냉장고 문을 오랜 시간 열어둡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좀 생활을 하시네요. 예. 뭐 이러면 어떻게 좀 하면 되죠? 이거 아낄 수 있나요? 네, 충분히 많이 아낄 수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오. 네. 먼저 전기세 사용 내역부터 확인하는데요. 다음으로 에어컨과 실외기, 콘센트까지 꼼꼼하게 진단했습니다. 선생님 진단을 해보니까 어디가 좀 에너지가 새고 있어요? 에어컨이 역시나 많이 새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에어컨 전기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 에어컨 온도를 적정한 온도로 지금 23도로 되어 있는데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설정해 주시면 에너지 소비량이 또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선풍기가 지금 마주 안 보기는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데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에어컨이 나오는 방향으로 선풍기를 놔두면 효과가 더 증대됩니다. 네. 그리고 송풍기 위에 비닐을 덮어놨는데 비를 맞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덮여져 있는 부분도 열을 가하게 만듭니다. 저것도 치워주고 뒤에 앞에 뭐 가려져 있는데 그 바람이 나오는 방향에 저렇게 가려져 있으면 시원스럽게 못 나오니까 또 소비율이 또 올라갑니다. 선생님 아까 이제 그 콘센트도 좀 살펴보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콘센트 무조건 꺼라 뭐 요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모든 전자제품에는 그 소비 전력도 있고 대기 전력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기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멀티탭을 꺼라고 아니면 코드를 뽑아라고 합니다. 그럼 모두 다 꺼야 돼요? 모두 다는 아니고 그림으로 전자제품 앞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원이 닫혀 있는 것은 대기 전력이 없고요.
원이 열려 있는 것은 대기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원 버튼을 확인하고 대기 전력만 차단해도 전기세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의 가장 큰 주범인 대기 전력 꼭 기억하세요. 어머니 아까 전에 보니까 문을 장시간 열어놓고 네. 예, 그 음식을 꺼내던데 그것도 문제가 좀 됩니다. 오. 문을 자주 여닫고 하는 것도 장기간 열어두는 것도 에너지 소비율이 올라갑니다. 오. 예. 그리고 이 집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우리 그 냉장고에는 적정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마이너스 20도, 2도 이렇게 해놨는데 냉동실 온도는 적정 온도가 마이너스 17도이고요. 네. 네, 냉장실 온도는 4도. 마이너스 17도 네. 그리고 플러스 4도. 네네. 오. 팁을 주자면 냉동실은 90% 이상 물품이 꽉 차가 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 넣어놓을 물품이 없으면 페트병에다가 물을 넣든지 아니면 빈통에다가 물을 넣어 안쪽에 얼려놓고 냉동실은 꽉 차가는 게 소비율을 낮추는 거고요. 냉장실은 60% 이하로 물품을 적게 넣는 게 좋은 겁니다. 오. 최근 일반 가정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보통 30kW 기준으로 월 평균 전기세를 약 8,000원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또 가정에서만 이렇게 또 좀 적용이 되나요? 상가 쪽에도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길로 알려주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세로 고민인 한 음식점으로 가봤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난 조금은 한가한 시간. 이곳에도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지금 식사 시간이 지나서 손님도 별로 없는데 에어컨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네. 문제가 너무 많이 심각합니다. 너무 밝아요 또. 네네. 조명도 다 켜놓고 있는 상태라서 네. 빨리 가서 진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가시죠. 식당 안에 들어서니 시원함을 넘어 조금 추웠는데요. 이곳에도 전기 에너지가 역시나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진단에 들어갔는데요. 전기세 고지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장님의 고민까지 듣고 난 후 이제 에너지 컨설턴트가 나설 차례. 연간 100만 원대가 찾아내겠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다면 온도가 이렇게 낮으시면 안 됩니다. 에어컨도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26도에서 28도 사이가 최적 적정 온도입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에어컨도 에어컨을 켜지 마시고 송풍 기능이나 제습 기능으로 돌렸으면은 에너지 효율이 더 높아지십니다. 껐다 켰다 보다는 송풍 기능을. 왜 이렇게 어둡지? 이 앞에 조명등은 그 블랙아웃 시간에는 꺼두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그다음 낮에는 그 의자에 있는 밑에 있는 조명등도 낮에는 자제해 주시고 밤에 인테리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음료 최대한 많이 꽉꽉 채워 넣었다면 네, 냉장실에 이 물품들도 이렇게 꽉 채우는 것보다 필요한 양만큼 몇회 조금 간격을 두고 넣으시면 소비 효율이 높아져서 훨씬 더 절약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를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상가에서도 대기 전력 차단. 퇴근하실 때 전원을 내려놓고 가시면 지금 사용하는 양의 1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차단기를 내려놓고 가시고요. 정수기에 그 타이머 설치를 해가지고 멀티탭으로 꺼주시는 것도 효과가 아주 높겠습니다. 정수기에 타이머를 설치한다고요? 일정한 시간에 사용하겠다는 그 멀티탭 타이머가 있습니다. 오. 네, 그걸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력 소비량도 많으니까 줄일 수 있는 폭도 훨씬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상가에도 한 4,500kW가 되더라고요. 그 10%만 해도 한 달에 450kW가 줄어드니까 두 가정을 쓰고 있는 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폭이 상가 쪽이 훨씬 많습니다. 여름철 전기세 절약의 모든 것.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부터 대기 전력을 막는 방법까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심코 했던 사소한 습관들이 알고 보면 에너지 낭비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전기세 폭탄도 피할 수가 있는데요. 절약 팁을 통해 여러분도 올여름 전기세 꼭 아껴보세요.